전 세계 5곳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지금의 금값 상승은 단순한 시세가 아닙니다. 세계가 불안하다는 신호입니다. 요즘 뉴스만 틀어도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중동, 유럽, 아시아까지 어디서든 충돌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시기엔 누구나 같은 고민을 합니다. 내 돈 안전할까? 은행이 아닌 곳에 두는 게 맞을까? 이런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금이라는 가장 오래된 피난처로 눈을 돌립니다. 금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하방 경직성. 금은 손실을 보기 어려운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물가가 오르든 내리든 불안이 커지면 금은 오릅니다. 둘째, 유동성 환경. 현재 전 세계에 돈줄을 쥐고 있는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올해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정치적 압박이 금리 인하를 앞당겼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돈이 다시 풀린다는 뜻이고 이건 금액의 호재 중의 호재입니다. 셋째, 지정학적 불확실성. 전쟁과 시위, 내전,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인도네시아, 네팔까지 내부 소요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불안은 통화 가치보다 실물 자산을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금은 지금 다시 대세 상승기에 있습니다. 금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지금 시점에서의 접근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단기 변동성은 감내하라. 금은 하루하루의 등락보다 방향성을 보는 자산입니다. 한 달, 한 분기 단위로 접근하세요. 둘째, ETF와 실물금을 병행하라. ETF로는 접근성과 유동성을 확보하고 실물금으로는 보유의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셋째, 포트폴리오의 510%를 금으로 유지하라. 금은 수익을 내기 위한 자산이 아니라 위기 시 버팀목이 되는 자산입니다. 이 비중만으로도 전체 자산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 모든 자산이 오르고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금, 가상자산까지 전부 달리고 있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상승이 아닙니다. 국가 부채가 만들어낸 유동성의 역설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정치 문제 같지만 그 밑바탕에는 공통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국가 부채, 그리고 그 부채를 메우기 위한 증세.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서민층에게 세금을 늘리다 보니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채가 줄어들 기미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각국 정부는 돈을 더 써야 하는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재정 적자의 고착화. 정부들은 이미 부채에 의존하는 체질이 되었습니다. 복지, 전쟁, 경기 부양, 사회 불안 대응까지 돈을 안 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둘째, 금리 인하의 재개. 연준이 다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정치적 압박 속에 금리 인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또 한 번의 돈풀기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셋째, 유동성 랠리의 재점화. 정부가 돈을 쓰고 중앙은행이 돈을 푸니 모든 자산이 동시에 달리고 있는 겁니다. 주식, 금, 가상자산, 기술주, 심지어 부동산까지.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만히 있는 것도 리스크다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으로는 물가 상승과 자산 인플레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보가 됩니다. 둘째, 유동성 흐름에 최소한 편승하라. 단기 투기보다 중요한 건 노출도입니다. ETF, 분할 투자, 금달러 기술주 등 유동성이 흘러가는 방향에 일부라도 발을 담가야 합니다. 셋째, 현금과 자산의 균형을 유지하라. 모두가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일수록 현금 비중을 완전히 없애면 위험합니다. 유동성 랠리는 강하지만 꺾일 때도 순식간이니까요. 같은 기업에 투자했는데 네이버는 성공하고 나는 손해를 봤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올인 같은 정보를 봤지만 다른 전략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장에선 이런 목소리 정말 많습니다. 이 회사는 네이버도 투자했다는데요. 유명 유튜버가 추천해서 믿고 샀는데 왜 떨어지죠?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이 곧 투자의 근거가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결국 남의 확신으로 투자하면 남의 결과만 따라가게 됩니다. 기업이나 기관의 투자는 포트폴리오 전략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대기업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보통 100개 이상에 동시에 투자합니다. 그중 단 34개만 대성공해도 나머지 90여 개의 실패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구조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다릅니다.
뉴스에서 네이버도 투자했다더라 한 문장만 보고 그 한 기업에 전 재산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네이버는 확률로 투자하고 우리는 감정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의 정보가 아닌 내 확신을 만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보보다 구조를 공부하라. 왜 그 기업에 투자했는지, 그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 누가 돈을 버는 구조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남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따라하지 마라. 기관은 100개 중 3개를 터뜨리는 구조지만 개인은 1개만 성공해도 만족할 수 있는 구조를 짜야 합니다. 그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셋째, 나만의 액션 플랜을 만들어라.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이해한 분야, 내가 납득한 이유로만 투자해야 합니다. 그게 결국 꾸준히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 전문가 말 듣고 투자했는데 왜 나만 손해일까? 같은 종목 같은 시기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의 전략은 모르고 결과만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뉴스에서 전문가가 말했다. 기관이 투자했다는 말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결과가 이상하게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돈을 벌었다는데 왜 난 손해일까? 같은 종목인데 왜 결과가 다르지? 이건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 투자의 문제입니다. 전문가나 기관의 투자는 항상 분산 전략 위에 있습니다. 10개를 사서 8개가 망해도 2개가 대박나면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되죠. 그게 리스크 분산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중 단 하나만 사서 결과를 비교합니다. 왜 나만 안 올랐지? 그건 애초에 같은 게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전략과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단편적인 정보 하나로는 절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해 가능한 영역부터 시작하는 게 답입니다. 첫째, 내가 잘 아는 분야를 우선하라. 내가 제약회사에 다닌다면 반도체보다 제약산업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 안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둘째, 내 생활권 안에서 시작하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송파의 이슈보다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동네의 시세와 매물 구조를 아는 게 먼저입니다. 발로 뛰는 정보가 결국 진짜 정보입니다. 셋째, 공부 없이 투자하지 마라. 남이 좋다고 한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추첨입니다. 내 돈이 들어가는 순간 내 책임도 함께 들어갑니다. 지금 금값은 폭등, AI 주는 폭발, 주식은 연일 최고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 진짜 상승일까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승의 속도가 아니라 상승의 구조입니다. 최근 2개월간 금값이 3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건 역사상 아주 드문 일입니다. 보통 이런 상승폭은 10년에 걸쳐서 일어나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은 안전하니까 계속 오르겠지. AI니까 그냥 사두면 된다. 이 말 속에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엔 과열된 신념이 버블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투자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안정성과 수익성. 금은 안정성 면에서 확실히 우위입니다. 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주식이나 다른 고위험 자산에 비해 만족스러울 만큼의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금값 급등은 이례적 현상입니다. 하방 경직성은 분명하지만 이 속도로 계속 오를 거라 보는 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식시장 역시 일부 섹터에 버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AI, 로봇,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 중심으로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첫째, 테마보다 실적을 보라. AI를 외치는 모든 기업이 진짜 AI 기업은 아닙니다. MS, 구글, 테슬라처럼 AI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아직 성장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도 AI 씁니다라고 발표한 회사는 테마 효과에 올라탄 거에 불과합니다. 둘째, 현금 비중을 전략적으로 유지하라. 지금 시장은 오르지만 불안합니다. 버블과 실체가 섞인 과도기죠. 따라서 투자 대가들이 하는 것처럼 일정 부분은 반드시 현금으로 보유해두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은 안전 자산으로만 보라. 지금 금에 올라타는 건 늦은 진입일 수 있습니다. 금은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이지 단기 고수익을 노리는 자산이 아닙니다. AI 기업들 지금 너무 많죠. 챗GPT, 제모나이, 퍼플렉서티, GROK.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나 5년 뒤에도 살아남을까요? 지금은 혁신의 시대가 아니라 선별의 시대입니다. 요즘 모든 기업이 AI를 말합니다. 우리 회사도 AI 전환 중입니다. 로봇과 자동화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 성공할까요?
아닙니다. AI 전환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의 생존 전쟁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성공할 기업과 무너질 기업이 한 무대 위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을 단순히 버블이다라고 보기엔 너무 복잡하고 동시에 너무 중요한 변곡점이죠. 현재의 AI 시장은 모두가 오른다가 아니라 선택된 기업만 계속 오른다의 구간입니다. 주가가 높다고 다 같은 기업이 아닙니다. 매출은 많지만 실제 수익이 거의 없는 회사, 투자비만 늘고 이익 구조를 찾지 못한 회사, 반대로 이미 AI 서비스로 유료화 모델을 구축한 기업, 이 세 그룹이 한 시장 안에 섞여 있습니다. 즉, 지금은 AI 버블의 전조이면서도 동시에 진짜 혁신이 분리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술보다 수익 구조를 봐라. 닷컴 버블 때 수많은 포털이 생겼지만 수익 모델을 만든 네이버, 다음만 살아남았습니다. AI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아니라 돈을 버는 구조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둘째, 선별적 집중을 하라. 모든 AI 종목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AI를 활용하는 기업보다 AI를 플랫폼으로 만든 기업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MS, 구글, 테슬라처럼 생태계를 만든 기업이죠. 셋째, 거품 속 기회를 찾아라. 버블은 나쁜 게 아닙니다. 버블이 꺼질 때 진짜가 남습니다. 지금의 혼탁함은 결국 선별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포털이 있었습니까? 야후, 라이코스, 파란, 네띠앙, 신마니, 다코리아닷컴. 하지만 지금 살아남은 건 단 두 곳, 네이버와 다음뿐입니다. 지금의 AI 시장도 같습니다. 챗GPT, 제모나이, 퍼플렉서티, GROK. 모두 혁신적이지만 10년 뒤에 살아남을 기업은 손에 꼽을 겁니다. AI 버블은 옵니다. 하지만 모두 무너지는 버블은 아닙니다. 닷컴 시대와 다른 점은 AI 기업들은 이미 유료화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완전한 붕괴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조 없는 기업, 흉내만 낸 기업은 사라질 겁니다. 결국 지금의 AI 열풍은 누가 진짜로 시장을 바꿀 수 있느냐의 시험대입니다. 지금은 투자자가 선택을 받을 시기가 아니라 투자가 회사를 선택할 시기입니다. 기억하세요. 모두가 AI를 외칠 때 진짜 AI는 조용히 돈을 벌고 있다. 이제는 AI를 믿는 투자가 아니라 AI를 선별하는 투자로 바꾸십시오.